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덕주입니다. 네. 앞서 불사조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바로 가시죠. 자, 오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게 잘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네. 용어인지 좀 궁금하기도 할 텐데 최근 챗 GPT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무슨 이야기인가요? 일단은 오픈 AI라는 회사는요, 챗 GPT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챗 GPT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다가는 이제 적자가 너무 커져서 파산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이제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에서 좀 나온 거예요. 근데 그러면 도대체 챗 GPT 하루에 돌아가는데 비용이 얼마큼 드냐?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. 하루에 무려 9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요. 그러니까 딱 하루 동안에 뭔가 사용자들이 쓰면은 9억 원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몇백억 수준이죠.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얘를 더 학습시켜야 돼서 GPU라고 하는 걸 계속 사야 돼요. 근데 이게 뭐 거의 몇 천만 원 이상급인데 이것도 뭐 몇만 대 이상 계속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엔비디아의 모든 지금 이런 언어 모델 뭐 예를 들면 챗GPT 말고도 뭐 구글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다 이런 뭐 챗GPT 비슷한 거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런 데들이 계속 이제 엔비디아한테 그 칩을 이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칩값이 오르겠죠.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거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이렇게 됐을 때 뭐 조금 과도한 예측이라고 저는 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2024년에 파산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어쨌든 챗GPT는 쓸 때 우리가 돈을 좀 내잖아요.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유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죠. 근데 지금 유료로 쓰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사람들한테 받는 수준은 안 된다.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되려면 기업한테 뭔가 특화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 페이스북, 우리가 메타라고 불리는 회사가 이런 챗 GPT 같은 거를 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. 오픈 소스. 근데 그거를 공짜로 이제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뭔가 개발자가 있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네. 이제 그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니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관심을 끌었고. 네,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 지금 상태라면 오히려 처음 나온 게 오히려 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측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. 참 이게 아이러니네요. 신기술이라서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네. 챗 GPT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난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챗 GPT 접속자 수가 네.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보통 이런 서비스가 돈을 벌려면 둘 중에 하나죠. 정말로 내가 번 돈보다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써줘야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뭔가 내가 좀 무료나 이제 많이 푸는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. 대박이에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챗 GPT의 전 세계적인 접속자가 6월에 17억 명이었는데 이게 15억 명으로 지금 한 9% 정도 감소했습니다. 근데 그 전해도 또 9%, 10% 감소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실제로 분석 결과긴 한데 이게 대학생들 여름방학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 챗GPT 이용자 4분의 1이요 대학생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미 과제를 할 때 이걸 쓰고 있는데 네. 방학을 했으니까 과제를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렇게 되니까 실제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학생 방학했다고 이 트래픽이 이 정도 주는 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유지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말 그대로 이제 수익성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챗 GPT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AI 분야에 킬러 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대비 효율 관점이 있어요. 이건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그 챗GPT가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와 신기하다 분야는 지나갔어요. 그래서 뭐 했어야 돼? 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써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
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인데 이게 꼭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 다 이제 언어 모델 하는데 똑같은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구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한 21개 정도의 앱을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개인의 생활을 코칭해주는 이런 쪽의 것들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을 하거나 캘린더를 쓰거나 스마트폰에서 뭔가 구글 맵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아주 익숙하게 맨날 쓰는 앱들 있잖아요. 여기에 이런 생성형 AI를 좀 더 붙여가지고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쓰거나 스마트폰에 진짜 비서처럼 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쪽 이런 쪽을 좀 먼저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.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사용자가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생활에 조언을 얻거나 뭐 예를 들면 나 여의도 왔는데 여의도 맛집 좀 찾아줘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준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도요.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가 생긴 지 8년 된 회사거든요. 근데 8년 동안 외부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수를 했습니다.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8명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.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한 게 결국 그 사람들을 인수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SNS에 올라가는 컨텐츠라든지 픽사같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 있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데라 이제 그 챗GPT 역시도 이걸 갖고 우리가 더 써먹을 수 있는 쪽에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추가적인 어떤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이제 오픈 AI도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네. 자,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 AI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네이버인데 이번 주에 새로운 언어 모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이제 24일에 하이퍼클로바 X라는 버전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금융, 소프트웨어, 게임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일단은 테스트로 써본 기업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스타트업들하고도 제휴하고 있고 기업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써본 분들 몇 번을 만나봤는데 일단은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다. 그래서 속도도 잘 나오고 특히나 국내에 있어서 확실히 데이터가 최적화해서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그럼 똑같이 어떠한 앱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그 관점에서 일단은 24일 발표 때 아마도 예상되는 건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IT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한글 만든 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제휴해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오픈AI가 됐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. 그렇죠.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좀 좋은 작품이 나올 만한 수익성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좋고 네. 또 사용자들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? 또 좀 더 네. 뭐 걱정되는 부분,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까요? 뭐 일단은 그 지금 타이밍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구적인 성과는 확실히 미국 기업이 좋아요. 이걸 실제로 이제 하이퍼클로버 측에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논문이나 이런 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써먹는 거.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는 거 이런 건 아직도 미국 기업들도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응용에 강한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서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네이버가 좀 진심인 게 네이버가 이거 AI 더 하려고 최근에 판교에 있는 빌딩 하나 팔았어요. 그래서 3천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서 이걸 갖고 이제 AI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. 예전에는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 수준이었다고 치면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로 뭘 하면 돼? 이게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돼? 라는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는 특정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조금 더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 우리가 굳이 뭐 챗GPT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쓰는 앱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체화되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. 네네네. 자 네이버 외에도 게임 전문 회사인데 NC소프트에서도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다면서요? 네 맞습니다. 이제 지난 16일에 NC소프트에서 게임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만들었고요. 이거 활용하면 누구나 게임 캐릭터 같은 거 아주 이제 실제적인 캐릭터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게임상에서 대화하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렇게
이렇게 만들거든요.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, 또 이제 클라우드 유명한 회사가 있죠. 그 회사랑 또 이 NC소프트가 제휴를 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각 기업들이 자기의 특화되어 있는 이른바 챗GPT 비슷한 생성형 모델들을 만들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네 편들을 모으고 있다.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앱들이 쏟아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요. 그럼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가장 대박난 앱이 카카오톡하고 그다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잖아요. 그 두 개의 앱 덕분에 카카오는 그 카카오톡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이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카톡처럼 뭔가 새로운 개념을 줄 수 있는 앱이 뭔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카카오나 제2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는 판이 지금 깔리고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. 네.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른바 퍼스트 무브, 처음 네.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될 텐데 네.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정부 지원도 필요할 테고요. 네, 일단은 뭐 정부 지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얘기잖아요. 네.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마치 골드러시처럼 뛰어드는데 청바지 장사. 그러니까 골드러시 시대에 돈 번 건 청바지 판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청바지 판 사람이 지금 엔비디아예요. 전 세계에서 이 칩 관련돼서 개발하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. 그쪽을 키워야 됩니다. 그쪽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 엔비디아 칩의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메모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.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 칩을 엔비디아처럼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.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투자,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칩을 만드는 쪽에 이런 쪽에 대한 좀 투자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. 이거 이런 아주 얘기도 중요한 좀 말씀입니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성형 AI 칩을 네.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. 여기에 주목하라. 네네 그렇죠. 네.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